5월 9일 화요일 MBC 생활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시작된 지 이제 3시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시간 투표 상황도 궁금해지는데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중앙선관위 상황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주한 모습입니다. 선관위 관계자 20여 명이 전국 투표소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집계된 오전 9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9.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0대 총선 같은 시간대인 7.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로 11%고 경북, 충북, 대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7.7%입니다. 이번 대선에는 전국 13,000여 곳의 투표소와 251곳의 개표소가 설치됐습니다. 투표관리 인력 27만여 명이 투입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고 보궐선거여서 저녁 8시까지로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연장됐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에 지정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고 지정투표소 위치는 선거정보 앱이나 선관위 홈페이지, 전화 1390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 당일인 오늘도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 사진을 SNS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저녁 8시에 투표가 마감되면 시군구별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내일 새벽 2시에서 3시쯤 당선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투표소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한 3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서울 양천구 모군초등학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지수 기자, 투표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투표가 시작된 지 3시간 반이 지난 지금 점점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고 있습니다. 한산했던 오전에 비해 지금은 꾸준하게 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린 것과 같이 오늘 투표는 저녁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오늘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 있는 지정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로 가시면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서울시 25개구 424개 동의 총 선거인 수는 838만 2천여 명입니다. 최근 실시됐던 선거 가운데 서울시의 투표율을 보면 지난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55.5%였다가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 때는 75.1%로 높아졌습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는 58.6%, 지난해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59.8%를 기록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이 대선인 만큼 서울의 투표율도 70%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의 사전투표율은 26.1%로 전국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모근초등학교 투표소에서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 선거 종합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홍준표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자택인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를 마친 이후 고향의 선침 묘소를 참배합니다. 자유한국 당사 연결해보죠. 김세루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자유한국당은 이곳 당사 2층에 종합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9시엔 정우택 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주요 당직자 회의도 소집했습니다. 시각각 전해오는 투표율 등 주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정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한 홍준표 대선 후보는 오전 8시 반쯤 부인 이순삼 여사와 자택 부근인 서울 송파문화원에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어 항공편을 이용해 고향인 경남 창녕의 선친 묘소를 참배하고 오후 늦게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홍 후보는 투표를 마친 뒤 지난 한 달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국민께 호소했다며 후회 없는 선거운동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진인사 대천명,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며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홍 후보는 지상파 방송사의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저녁 8시쯤 이곳 당사 종합 상황실에 도착해 당직자들과 함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사에서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네, 이번 대선에도 선거방송의 명가 MBC에서는 이 명성에 걸맞는 개표방송을 준비했습니다. 30년 선거방송의 노하우와 미래 기술이 만나 신속 정확한 정보에 더해 재미까지 이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계획인데요.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MBC의 개표방송
선택 2017을 박영회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선거 정보를 담은 KTX 열차가 화면을 뚫고 스튜디오를 달립니다. 사상 최초로 도입한 혼합현실 MR 기술,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작년 도입된 로보-M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최대 오차 0.1mm, 6개의 로봇 화면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전하는 정보에 따라 배열을 바꿉니다. 국내 최고층 롯데월드타워 외벽, 축구장 5개 넓이, 14,000여 장의 LED 패널에 선거 상황을 전하고 가상현실 기법을 접목한 지역 명소 풍경들은 시청자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후보들은 더 생생하게 전문 스튜디오를 만들고 3D 입체 모델과 4천만 화소급 인물 사진을 촬영해 후보들의 감정까지 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동시에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어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99.6%의 정확도를 뽐낸 당선 확률 예측 시스템 스페셜M이 빠르고 정확하게 당선자를 짚어냅니다. 선택 2017의 진행은 박재훈, 박연경 앵커가 맡고 개그맨 서경석 씨가 시사 전문가들과 함께 딱딱한 선거 정보를 쉽고 재밌게 풀어냅니다. MBC 뉴스 박영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흘째 산불과 사투를 벌인 강릉과 삼척 등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막판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강풍도 잦아들어 오전에는 완전히 진화될 전망인데요. 박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난 지 나흘째 날이 밝으면서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화를 어렵게 했던 강풍이 잦아들면서 오전 7시를 기해 동해안의 강풍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삼척에 헬기 30대가 출동해 공중 진화 작업도 재개됐으며 강릉도 5대의 헬기가 배치됐습니다. 선거일임을 감안해 산불 진화대 등 인력은 투표에 참여한 뒤 오전 10시까지 순차적으로 배치됩니다. 강릉에서 570여 명이 잔불 감시를 하고 90%가량 큰 불을 잡은 삼척은 7,500여 명이 투입돼 오전 중 완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오후 늦게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예보돼 있어 추가 화재의 위험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산불로 삼척 100만 제곱미터, 강릉 57만, 태백도 20만 제곱미터의 산림이 재가됐습니다. 모두 177만 제곱미터, 축구장 250개와 맞먹는 면적입니다. 또 강릉의 주택 33채, 삼척에도 4채가 불에 타 이재민 79명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의 원인이 입산자의 실화로 추정되는 가운데 강원도는 완진 이후 수사기관과 협조해 산불 가해자를 붙잡아 엄벌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8일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긴밀하고 건설적이며 깊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한국 대선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친구, 파트너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또 한미 동맹은 영내 안정과 안보를 위한 린치핀, 즉 핵심 축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동맹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현지 시간으로 8일 노르웨이 오슬로 외곽의 한 호텔에서 북한 당국자와 미국의 북한 관련 민간 전문가가 만나는 형식인 트랙 1.5 대화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작년 11월 중순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다시 만났으며 이틀간 대화를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 등이, 미국에서는 수잔느 드메지오 뉴 아메리카 싱크탱크의 국장과 그동안 북한과의 트랙 1.5 대화에 참가해왔던 전직 국무부 출신 북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번 북미 간 대화에 대해 민간 차원의 접촉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 세계에서 미국 정부의 관여 없이 통상적으로 열린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 전국의 최상위 비상령인 가포 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투표소 13,900여 곳과 251개 개표소, 투표한 회송 차량 경비에 전체 경찰력의 60%인 84,000여 명이 투입됩니다. 또 진인사 대천명,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며 꼭 투표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홍 후보는 지상파 방송사의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저녁 8시쯤 이곳 당사 종합 상황실에 도착해 당직자들과 함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사에서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네, 이번 대선에도 선거방송의 명가 MBC에서는 이 명성에 걸맞는 개표방송을 준비했습니다. 30년 선거방송의 노하우와 미래 기술이 만나 신속 정확한 정보에 더해 재미까지 이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릴 계획인데요.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MBC의 개표방송 선택 2017을 박영회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선거 정보를 담은 KTX 열차가 화면을 뚫고 스튜디오를 달립니다. 사상 최초로 도입한 혼합 현실 MR 기술,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작년 도입된 로보-M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최대 오차 0.1mm, 6개의 로봇 화면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전하는 정보에 따라 배열을 바꿉니다. 국내 최고층 롯데월드타워 외벽, 축구장 5개 넓이, 14,000여 장의 LED 패널에 선거 상황을 전하고 가상현실 기법을 접목한 지역 명소 풍경들은 시청자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후보들은 더 생생하게 전문 스튜디오를 만들고 3D 입체 모델과 4천만 화소급 다만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저녁 8시에 투표가 마감되면 시군구별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내일 새벽 2시에서 3시쯤 당선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투표소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한 3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서울 양천구 모군초등학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지수 기자, 투표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투표가 시작된 지 3시간 반이 지난 지금 점점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고 있습니다. 한산했던 오전에 비해 지금은 꾸준하게 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중앙선관위에서 전해드린 것과 같이 오늘 투표는 저녁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오늘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 있는 지정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로 가시면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서울시 25개구 424개 동의 총 선거인 수는 838만 2천여 명입니다. 최근 실시됐던 선거 가운데 서울시의 투표율을 보면 지난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55.5%였다가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 때는 75.1%로 높아졌습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는 58.6%, 지난해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59.8%를 기록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이 대선인 만큼 서울의 투표율도 70%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의 사전투표율은 26.1%로 전국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모근초등학교 투표소에서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 선거 종합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홍준표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자택인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를 마친 이후 고향의 선침 묘소를 참배합니다. 자유한국 당사 연결해보죠. 김세루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자유한국당은 이곳 당사 2층에 종합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9시엔 정우택 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주요 당직자 회의도 소집했습니다. 시각각 전해오는 투표율 등 주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정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한 홍준표 대선 후보는 오전 8시 반쯤 부인 이순삼 여사와 자택 부근인 서울 송파문화원에서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어 항공편을 이용해 고향인 경남 창녕의 선친 묘소를 참배하고 오후 늦게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홍 후보는 투표를 마친 뒤 지난 한 달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국민께 호소했다며 후회 없는 선거 운동이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인물 사진을 촬영해 후보들의 감정까지 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동시에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어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99.6%의 정확도를 뽐낸 당선 확률 예측 시스템 스페셜 M이 빠르고 정확하게 당선자를 짚어냅니다. 선택 2017의 진행은 박재훈, 박연경 앵커가 맡고 개그맨 서경석 씨가 시사 전문가들과 함께 딱딱한 선거 정보를 쉽고 재밌게 풀어냅니다. MBC 뉴스 박영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흘째 산불과 사투를 벌인 강릉과 삼척 등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막판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강풍도 잦아들어 오전에는 완전히 진화될 전망인데요. 박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안 산불이 난 지 나흘째 날이 밝으면서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화를 어렵게 했던 강풍이 잦아들면서 오전 7시를 기해 동해안의 강풍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삼척에 헬기 30대가 출동해 공중 진화 작업도 재개됐으며 강릉도 5대의 헬기가 배치됐습니다. 선거일임을 감안해 산불 진화대 등 인력은 투표에 참여한 뒤 오전 10시까지 순차적으로 배치됩니다. 강릉에서 570여 명이 잔불 감시를 하고 90%가량 큰 불을 잡은 삼척은 7,500여 명이 투입돼 5월 9일 화요일 MBC 생활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시작된 지 이제 3시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 시간 투표 상황도 궁금해지는데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중앙선관위 상황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주한 모습입니다. 선관위 관계자 20여 명이 전국 투표소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집계된 오전 9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9.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0대 총선 같은 시간대인 7.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로 11%고 경북, 충북, 대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7.7%입니다. 이번 대선에는 전국 13,000여 곳의 투표소와 251곳의 개표소가 설치됐습니다. 투표관리 인력 27만여 명이 투입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고 보궐선거여서 저녁 8시까지로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연장됐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에 지정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고 지정투표소 위치는 선거정보 앱이나 선관위 홈페이지, 전화 1390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 당일인 오늘도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 사진을 SNS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